안녕하세요. 부동산이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최근에 국토부 장관이 교체가 됐어요. 이분 원래부터 유명하신 분인데 기본적인 생각이 집은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번에 국토부 수장이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공공자가주택 도입을 강조하셨던 분이죠. 토지 임대부나 환매 조건부 주택을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학계에 계실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국토부 장관이 되면서 이제 이런 게 본격적으로 도입되는지에 대해서 걱정 어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발표되고 나니까 언론에서 엄청나게 떠들고 있어요. 특히 시무 7조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일반인이라고 극구 얘기하고 있지만 그분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는 파직하라고 상소문을 올렸는데 이제 김현미가 그립다라고 또 글을 올렸죠. 똥차 피하려다가 쓰레기차 마주쳤다고 하면서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주로 얘기했던 게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특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한 걸로 유명하죠.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그만큼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몰라도 어쨌든 아직 시작도 안 한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이죠. 현재까지 발표된 규제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거나 또는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전부가 부동산 분류에 빠져 있어요. 이 노름판이 시작되지 않았으면 이럴 일도 없을 건데 점점 판이 커져서 이 판에 참여한 사람이나 아니면 참여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나 모두 부동산 분류에 빠졌습니다. 나라 안 망하게 하려면 도박을 멈추게 해야 되고 도박을 멈추는 길은 그 도박판에 흥미를 잃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정책 기조를 밀고 나갈 건데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빚더미에 올라 앉았어요. 그런데 부자 된 사람이 많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리죠? 소득 상위 10에서 30%를 조사를 해보니까 자산이 7.6억이고 작년보다 2억이 늘었다고 합니다.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은 세전 7천에서 1억 2천 정도 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해요. 민간금융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타이틀만 보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엄청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보고서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중부유층, 현금자산 10억 이상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득 상위 10에서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중부유층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연소득이 세전으로 7천에서 1억 2천 사이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부자가 됐다고 하는데 이유는 자산 가격의 상승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동산과 주식이 올라서 자산이 증가를 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응답자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가 60% 이상입니다. 또 초중고 자녀가 있는 사람이 가장 많았어요. 직업은 사무직, 공무원 등 화이트칼라 근로자 비율이 70%로 가장 높았습니다. 대부분의 소득을 급여를 통해서 버는 사람들인데 또 이 중에 자산 규모를 보면 3억 이하인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맞벌이에 초중고 자녀가 있고 직장인인 사람, 대중부유층이라고 칭하기도 좀 못하네요. 거의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순자산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는데 이유를 보니까 자산 가격 상승 때문에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주식이나 부동산이 올라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2대8 정도 되니까 집 한 채 있고 남는 여윳돈으로 주식한 사람들, 정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지금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빚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데 전세자금 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잔액은 증가를 했어요. 빚은 좀 늘었는데 자산의 현재 표시 가격이 올랐으니까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는 착각에 빠지죠. 부자가 뭐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경제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런가요? 팔아야 내 돈이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갖고 있는 거 표시되는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실제로 내 수중에 돈이 없으면 내 생활에 제약을 받으니까 대부분 부자로 못 느끼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그래서 더 오히려 가난해졌다고 느끼기까지 하죠. 크게 나아진 게 없어요. 기저효과 덕을 봐서 3분기 GDP가 2.1% 깜짝 반등을 했습니다. 전에 마이너스였으니까 거기서 회복되면 반등 폭이 더 크죠. 저성장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요.
10년 전처럼 6, 7% 이상 성장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가장 낙관적으로 봤을 때도 4% 달성하기 힘든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역병이 진정되든 안 되든 예전처럼 고성장하는 시대는 끝났고 저성장 내지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빚을 많이 졌어요. 연끌로 집 사고 주식 사고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로 늘어났죠. 2015년도에 1200조 정도 됐었는데 이제 170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크게 늘어나는 게 없는데 부채는 엄청나게 늘었으니까 정말 쓸 수 있는 돈이 없죠. 가계의 순처분 가능 소득의 증가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도 2.8%, 세계 금융위기 때도 3.5%였는데 작년에 1.9%로 최저 증가율을 보였고 이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에 머무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상승률이 낮은 나라는 이탈리아와 일본밖에 없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나 가계부채 증가로 순이자 소득 마이너스 폭이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입니다. 빚내서 집 사고 집값 올랐다고 하는데 정작 빚 갚느라 쓸 돈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고 얘기하죠. 내가 점점 부자가 된 것처럼 느끼게 계속 오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남 집값 잡으려다가 전국의 집값을 올리게 만들었다고 언론에서 연일 떠들고 있는데 똘똘한 한 채의 거래 비중은 급감을 했고 지방의 거래가 급증을 했습니다. 1월부터 10월의 통계를 비교해서 계속 거래가 늘었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달치가 반영된다 하더라도 지금 거래량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요. 오른다 하던 집값이 더 올랐다고 하니까 당연히 거래가 없는 거죠. 부채 문제는 정말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가계부채뿐 아니라 정부부채까지 부채의 앙상블을 이루고 있어요. 가계부채 1700조에 육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준은 주요국 중에 사실상 1위에 해당되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GDP 대비해서 100%죠? 지금 부동산 관련된 각종 대출에 대해서 다 정책적으로 규제해서 지금 눌러놨는데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전세금은 아예 계산도 안 돼 있죠? 전세보증금까지 감안하면 가계부채는 2400조에 이릅니다. 전세보증금도 대출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이거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무이자로 빌린 돈이죠. 이것도 빚입니다. 이게 700조가 넘어요. 이것까지 감안하면 GDP 대비 140% 수준으로 이제 가계부채는 안 터지는 게 이상할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자영업자 대출도 있죠. 18년도 6월 기준에서 600조에 육박을 했어요. 은행권에서 빌린 게 407조 정도 되고 비은행권에서 빌린 게 183조 정도 됐는데 지금 2년 반 전의 수치가 이랬는데 그때보다 대출은 훨씬 더 늘어난 상황이죠. 올해만 해도 자영업자 빚은 40조가 폭증을 했어요. 빚으로 버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영업자 빚 규모는 통계로 정확하게 발표된 적이 없었는데 한국은행에서 올해부터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해서 여기에 얘기하는 숫자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었고 그 힘든 시간이 지금 수년째 계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역병 사태까지 겹쳐서 1년 동안 정말 가게를 열었다 닫았다 정말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까지 이르렀어요. 왜 안 터지고 있죠? 그건 지금 유예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가계대출 같은 경우 올해 말까지였는데 내년 6월까지로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원금 상환이나 이자 상환 유예를 내년 3월까지 지금 하고 있죠. 이 사람들 유예해주는 이유가 뭐죠? 이자라도 낼 수 있는 사람은 파산으로 몰지 않도록 하려고 이거 하는 겁니다. 가계대출 상환 유예를 해주는데 원금은 아니더라도 이자는 낼 수 있는 사람만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자를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파산까지는 이어지지 않게 해서 어떻게든 그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고 이자도 못 내는 사람들은 이제 파산으로 가죠. 또 개인 연체 채권에 대해서 추심이나 매각을 자제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니까 빚독촉하지 말고 좀 자제하라고 얘기하는데 개인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금융회사도 어려워질 수 있죠.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끝없는 연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잠깐의 시간만 벌었을 뿐이지 곧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되는 국가의 부채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2년 후면 천조죠. 문정부 임기 중에 370조나 늘었어요. GDP 대비해서 50%도 안 되기 때문에 더 빚져도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지만 아니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공기업 부실나도 나라가 책임지고 연금 부실나도 나라가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의 빚 한계치는 이미 도달했습니다. 집주인한테 뗀 전세금이 올해 4천억에 이릅니다. 보증사고가 사상 최대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요. 무분별한 영끌 갭 투자가 늘면서 깡통 전세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보증 썼던 HUG가 지금 대신 갚아주고 있는 거죠. 16년도만 해도 34억밖에 안 됐는데 지금 3,967억의 보증사고가 났습니다. 결국 감당이 안 되면 이거 국가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분양보증사고도 잇따르고 있어요. 아직도 주택 경기가 꺼지지 않아서 핫한 지역은 핫하지만 아닌 곳은 이미 꺼진 지 오래죠. 올해 보증사고 3건 중 2건이 분양보증사고였습니다. 주택 경기가 악화되면 이러한 사고가 더 많이 늘어나겠죠. HUG의 부담은 더 커지고 결국 국가의 부채로 이어집니다. 연금 부채가 연내 1,000조를 넘는다고 하죠. 정부가 대규모로 공무원 늘리고 있고 하니까 더 건전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매년 2조 원씩 정부가 계속 추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눈에 드러나는 부채 말고도 이렇게 언급되지 않은 많은 빚을 정부는 지고 있습니다. 또 빚을 질 예정이죠. 전세 대책 때문에 LH가 이제 10조 정도 더 부채를 지게 생겼습니다. 이건 그나마 공익적인 목적으로 빚을 지는 건데 어쨌든 정부 부담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돈 나올 구멍을 찾고 있죠. 조세 포탈범 명단이 공개가 됐어요. 관세 체납자 명단도 공개가 됐습니다. 못 받을 돈 지금 전력을 다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거 받아도 택도 없죠. 그래서 솔솔 부유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벌써 도입을 했죠. 26억 이상 자산가한테 일회성의 부유세를 부과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역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돈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 4조 정도 걷어가지고 세수 확보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에 덧붙여서 지금 여권에서 얘기 나오고 있죠. 국가부채로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아르헨처럼 부유세를 도입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국민도 돈이 없고 정부도 돈이 없어요. 나라빚 1,000조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증세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죠.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부족해요. 결론은 어떻죠? 더 거둘 수밖에 없죠. 빚이 이제 복수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부채 시한폭탄 터진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빚 무서운 줄 모르고 빚 땡겨 쓴 사람들도 있고 또 정말 돈이 없어서 빚내서 지금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예전보다 훨씬 더 부채의 무게는 커졌습니다. 저금리이기 때문에 괜찮고 빚내는 게 미덕이라고 얘기하던 사람들 이제 이 빚의 무서운 복수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밀튼 프리드먼이 이런 얘기를 했죠. 공짜 점심은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역병 사태가 1년 동안 지속되면서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죠. 생활은 많이 변화가 있는데 정말 위기인 것 같은데 위기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공짜 점심을 먹은 거죠. 근데 이 공짜 점심을 먹이기 위해서 정부는 돈 못 버는 기업들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든 원금이든 유예시켜주고 자영업자들 빚내서 버틸 수 있게 계속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재난지원금 여러 돈 뿌려가면서 우리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수 있으니까 평상을 유지하자 이렇게 지금 해왔는데 여지껏 공짜인 줄 알고 먹었던 점심값 이제 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어요. 빚의 역습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빚의 복수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역병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도 최근에 부채가 더 급증했던 이유는 앞으로 더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젊은 세대들이 영끌해서 더 많은 빚을 지고 들어왔기 때문인데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또 제 얘기 안 들으실 거고 또 저한테 안 좋은 얘기 하실 건데 그래도 저는 이런 얘기를 해야겠어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계속 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